여러분이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병이 아니라 건강검진이 이분을 죽였습니다. 멀쩡하게 등산도 다니시던 분이 단 하나의 검사 때문에 3개월 만에 차가운 시신이 되어 나왔습니다. 저는 25년차 내과 전문의 이준혁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의사 생명을 걸고 폭로합니다. 병원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아니 말해줄 수 없는 그 더러운 비밀을요. 여러분, 혹시 최근 3개월 내에 건강검진 받으셨습니까? 그럼 이 영상 절대 끄지 마세요. 특히 73세 이상이시거나 부모님이 그 나이 되시라면 지금 당장 가족들 불러 모으세요.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가 누군가의 목숨을 살릴 겁니다. 2022년 가을, 제 진료실. 박영호 어르신이 웃으며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나 이번 검진도 올 A 받았어. 18년째 매년 500만 원짜리 프리미엄 검진을 받으시던 분이었죠. 키 178cm, 몸무게 72kg, 혈압 정상, 혈당 정상, 콜레스테롤 정상.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검진 결과지 맨 마지막 줄. 췌장 두부 1.2cm 저음형 병변. 추가 검사 권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지옥행 티켓 말이죠. 어르신, 작은 혹이 하나 보이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만에 하나 있으니까 조직 검사 한번 해볼까요? 만에 하나. 딱 그 4글자. 어르신의 18년 건강 인생을 무너뜨린 건요. 그날 밤부터 어르신은 잠을 못 주무셨답니다. 10년 전 췌장암으로 죽은 친구 얼굴이 자꾸 떠오른다고. 밥맛이 뚝 떨어지고 없던 복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병은 없었는데 불안이라는 진짜 병이 몸을 갉아먹기 시작한 겁니다. 2주 후 대학병원 시술실. ERCP라는 검사였습니다. 내시경을 목구멍으로 밀어넣어서 12지장을 거쳐 췌장까지 들어가는 그야말로 몸속 대탐험이죠. 오후 2시 30분. 시술 시작. 오후 3시 47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선생님, 박영호 환자 보호자시죠? 지금 즉시 중환자실로 오십시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떨린다는 건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신호입니다. 병원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78세 박영호 어르신. 1시간 전만 해도 선생님, 검사 끝나면 저녁 한 잔해요 하시던 그분이 온몸에 튜브를 꽂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의식 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급성 췌장염입니다. 조직 채취하다가 췌장이 자극받아서 췌장액이 터져나왔어요. 지금 복강 전체로 퍼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강산성 소화액이 내장을 녹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내 뱃속에서 내 장기들이 녹아내리는 고통을요. 어르신은 2달간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금식 기간만 53일. 링거로만 연명하셨죠. 체중은 72kg에서 56kg로 16kg 증발했습니다. 근육이, 지방이, 생명력이 하루하루 사라졌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기적이었을까요? 퇴원하시던 날 어르신은 휠체어에 실려 나왔습니다. 혼자 서지도 못하셨어요. 앙상한 팔로 제 손을 붙잡으시더니 이렇게 속삭이셨습니다. 선생님, 나 검사 안 받을걸? 그냥 모르고 살걸? 그리고 조직 검사 결과는요? 양성 종양. 치료 불필요? 네. 그냥 늙으면 생기는 점 같은 거였습니다. 평생 모르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을 거였어요. 3개월 후 어르신은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망가진 몸이 결국 버티지 못한 거죠. 장례식장에서 따님이 제 옷깃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 멀쩡했잖아요. 검사만 안 받았으면 지금도 살아계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여러분, 구독 버튼 누르세요. 지금 당장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어쩌면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의료계에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합니다. 댓글에 진실이라고 써주세요. 여러분의 클릭이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힘이 됩니다. 박영호 어르신만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25년간 목격한 것만 해도 수십 건입니다. 멀쩡하게 걸어 들어와서 들것에 실려나간 사람들. 혹시 모르니까 5글자가 만든 비극들이죠. 더 무서운 건 통계입니다.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73세 이상 노인 10명 중 8명이 불필요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 15%는 검사 합병증으로 입원합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돌아가십니다. 병을 찾으려다 병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의사입니다. 25년 동안 환자를 살리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깨달은 건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선의 치료라는 겁니다. 특히 73세가 넘으면요. 여러분의 몸은 70년 넘게 쓴 골동품입니다. 여기저기 금 가고 색 바래고 삐걱거립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골동품의 가치는 새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세월의 흔적에 있잖아요. 그런데 병원은 뭘 합니까? 금간대 시멘트 발라서 새 것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아예 골동품을 박살내버리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5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73세 이상이라면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검사 5가지요. 의사가 권해도, 자식이 걱정해도, 친구가 받았다고 해도 여러분은 정중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 검사 안 받겠습니다라고요. 이게 무례한 게 아닙니다. 이게 생존입니다. 첫 번째 검사부터 충격적일 겁니다. 왜냐고요? 대한민국 어르신 10명 중 9명이 받고 있는 검사거든요. 그리고 그중 절반이 이 검사 때문에 오히려 더 아프게 됩니다. 두 번째 검사는 더 심각합니다. 이 검사로 발견된 문제의 90%는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일단 발견되면 폭포수처럼 다음 검사, 또 다음 검사로 이어지죠. 그리고 끝은 항상 수술대입니다. 세 번째부터는 솔직히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럽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들한테 미움받을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이 검사 하나가 멀쩡한 허리를 평생 망가뜨립니다. 네 번째는 남성분들 주목하세요. 특히 73세 이상 남성분들. 이 검사는 미국에서는 아예 금지된 검사입니다. 왜 금지됐는지 아세요? 득보다 실이 1000배 크기 때문입니다. 5번째는 제가 제일 많이 말리는 검사입니다. 친구가 대장암 걸렸대. 나도 한번 받아봐야지. 절대 안 됩니다. 73세 넘어서 이 검사 받다가 장 터져서 응급수술하는 경우 제가 한 해에만 5건은 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종이와 펜 꺼내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노후를, 아니, 목숨을 지킬 생존 매뉴얼을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검사입니다. 증상 없는 소변 세균 검사. 에이, 소변 검사가 뭐가 위험해? 이러실 겁니다. 근데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고요? 너무 흔하고, 너무 쉽고, 너무 당연해 보이니까요. 작년 여름 74세 최순자 할머니가 제게 오셨습니다. 건강검진 받으셨는데 소변에서 세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아무 증상이 없으셨어요. 소변 볼 때 안 아프고 열도 없고 자주 마려운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검진센터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할머니, 방광염이에요. 항생제 드셔야 해요. 방광염? 아무 증상도 없는데요? 여러분, 이게 함정입니다. 73세가 넘으면 소변에서 세균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요양원 계신 어르신 2명 중 1명은 소변에 세균 있어요. 건강한 할머니 10명 중 2명도 있고요. 이걸 의학용어로 무증상 세균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방광에 착한 세균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세균들은 마치 동네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고 앉아서 나쁜 세균들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최순자 할머니가 항생제를 드신 겁니다. 의사가 주니까
검진센터에서 권하니까 불안하니까요. 2주 후 할머니가 119에 실려 응급실로 왔습니다. 고열 39.5도, 온몸 떨림, 의식 혼미, 폐혈증입니다. 슈퍼박테리아 감염이에요. 항생제가 착한 세균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빈자리에 뭐가 들어왔겠어요? 항생제에도 끄떡없는 악질 슈퍼박테리아가 들어온 겁니다. 진짜 방광염을 일으킨 거죠. 할머니는 한 달간 입원하셨습니다. 독한 주사를 맞으며 고생하셨어요. 퇴원하실 때 제게 이러시더군요. 선생님, 나 아프지도 않았는데 왜 약을 먹었을까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73세가 넘어서 소변 검사하지 마세요. 특히 증상이 없으면 절대 하지 마세요. 언제 검사해야 하냐고요? 딱 두 가지 경우만입니다. 첫째, 열이 38도 넘게 펄펄 끓을 때. 둘째, 옆구리가 끊어질 듯 아플 때. 이 두 가지 아니면 소변 검사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잠자는 사자 코털 뽑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검사 갑니다. 이건 더 무섭습니다. 증상 없는 심전도 검사. 심장은 검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오히려 검사가 독이 됩니다. 올해 초 76세 정태수 어르신. 이분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한강변 심리를 걸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숨도 안 차고 가슴도 안 아프고 계단도 싱싱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걱정된다고 종합검진을 선물했습니다. 500만 원짜리요. 심전도 검사 결과 심방세동 의심, 부정맥 소견, 심장내과 진료 권고. 어르신 얼굴이 새하얘지셨죠? 선생님, 나 심장병이에요? 제가 심전도를 찬찬히 봤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이건 76년 동안 뛴 심장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고장이 아니라 나이예요. 하지만 어르신은 믿지 못하셨어요. 검사지에 빨간 줄이 쳐져 있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결국 대학병원 심장내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시작됐습니다. 의학계에서 말하는 캐스케이드 효과, 폭포수 효과죠. 심전도 이상 24시간 심전도, 심장 초음파 심장 CT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가 검사를 낳는 겁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산사태를 일으키듯이요. 마지막 관상동맥 조영술. 이게 문제였습니다. 사타구니 혈관에 가느다란 관을 집어넣어서 심장까지 올려보내는 검사죠. 시술 중에 혈관이 찢어졌습니다. 혈관 박리입니다. 응급수술 들어갑니다. 정태수 어르신은 7시간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가슴을 열고 인공심폐기를 달고 혈관을 기어 붙이는 대수술이었죠. 다행히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르신은 한강변을 걷지 못합니다. 계단도 못 올라가세요. 가슴 수술 자국이 아물지 않아서 팔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들어하십니다. 검사 받기 전에는 심리를 걷던 분이 검사 받고 나서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73세가 넘으면 심전도가 이상하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20대 청년 심장이랑 76년 뛴 심장이랑 똑같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심장 근육도 두꺼워지고 전기 신호도 느려지고 박동도 불규칙해집니다. 이건 고장이 아니라 적응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어르신 심장은 76년 된 시계입니다. 명품 시계죠. 초침이 똑딱똑딱 완벽하게 규칙적으로 가진 않아요. 가끔 빨라지고 가끔 느려지고 가끔 건너뛰기도 합니다. 근데 시간은 정확히 가고 있어요. 이게 고장인가요? 아니죠. 이게 명품의 맛입니다. 그런데 병원 검사 기계는 뭐라고 합니까? 비정상. 추가 검사 필요. 빨간 줄 쫙 그어버립니다. 언제 심전도 검사해야 하냐고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가슴이 쥐어짜듯 아플 때. 둘째, 숨이 차서 10M도 못 걸을 때. 셋째,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때. 이 3가지 아니면 심전도 기계 앞에 서지 마세요. 특히 증상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심장 안 좋은 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몸이 알려줍니다. 심장이 진짜 문제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프다고, 힘들다고, 이상하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없으면 괜찮은 겁니다. 기계 믿지 말고 여러분 몸을 믿으세요. 작년에 제가 논문 하나를 읽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나온 연구였어요. 70세 이상 무증상 노인 1만 명을 20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결과가 뭐였는지 아세요? 증상 없이 심전도만 검사한 그룹과 아예 심전도 안 한 그룹. 20년 후 사망률이 똑같았습니다. 차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심전도 검사한 그룹에서 불필요한 시술과 수술이 3배 많았고 의료사고는 5배 많았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증상 없으면 검사하지 마라. 검사가 오히려 수명을 갉아먹는다. 제가 25년간 진료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노인에게는 모르는 게 약이다. 잔인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알게 되는 순간 불안이 시작되고 불안은 검사를 낳고 검사는 시술을 낳고 시술은 합병증을 낳고 합병증은 죽음을 낳습니다. 정태수 어르신은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매일 아침 창밖을 보시며 한강변을 걷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십니다. 그냥 검사 안 받을 걸. 이 말을 하루에 10번씩 하신답니다. 최순자 할머니는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오셔서 소변 검사를 받으십니다. 재발이 무서워서요. 한번 슈퍼박테리아에 걸리면 평생 그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멀쩡한 사람들을 환자로 만드는 게 의학입니까? 저는 요즘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제가 의사로서 환자를 살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죽이고 있는 건지요. 자, 이제 세 번째 검사 갑니다. 이건 진짜. 정형외과 선생님들 저 엄청 싫어하실 겁니다. 하지만 말해야 합니다. 73세 넘어서 이 검사만큼은 절대 받지 마세요. 제발요. 세 번째 검사. 단순 요통의 척추 MRI. 허리 아픈데 MRI 찍는 게 뭐가 나빠? 이러실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지난 25년간 가장 많이 말린 검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검사이기도 하고요. 작년 가을 73세 김동철 어르신. 이분은 평생 농사 지으신 분입니다. 허리가 좀 뻐근하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좀 빳빳하고 오래 앉았다 일어서면 좀 뻐근하고 그 정도였습니다. 동네 정형외과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르신, MRI 한번 찍어보시죠. 정확히 봐야 치료를 하죠. 그럴싸하죠? 정확히 본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일주일 후 MRI 결과 나왔습니다. 요추 4-5번 디스크 탈출증, 요추 5번- 천추 1번 협착증, 척추관 협착 소견, 신경압박 추정. 김동철 어르신 그 자리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답니다. 선생님, 수술해야 해요? 글쎄요, 지금은 참을만 하시니까 일단 물리치료 받아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고려해 봐야죠. 여러분, 이 순간부터 김동철 어르신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MRI 사진이 떠올랐답니다. 내 척추가 저렇게 망가져 있구나.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구나. 신경을 누르고 있구나. 언젠가는 수술해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원래는 좀 뻐근한 정도였는데 이제는 허리가 진짜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무섭고 앉았다 일어서는 게 무섭고 걸을 때마다 혹시 디스크가 더 튀어나오는 건 아닌지 불안했어요. 3개월 후 어르신은 다시 병원에 가셨습니다. 선생님, 도저히 안 되겠어요. 수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입원 날짜 잡으시죠. 척추 고정술. 4시간짜리 대수술이었습니다. 등을 갈라서 뼈를 깎아내고 나사못을 박아서 척추를 고정시키는 수술이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요. 하지만 김동철 어르신은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수술 전에는 허리가 좀 뻐근해도 농사는 지으셨어요. 손주들 안아주시고
장 보러 시장도 가셨어요. 수술 후에는요, 30분 이상 못 앉아 계십니다. 허리에 쇠가 박혀 있으니까 뻣뻣해서 몸을 못 숙이세요. 손주 안아주는 건 꿈도 못 꾸시죠? 평생 하시던 농사는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비참한 건 수술 전보다 허리가 더 아프다는 겁니다. 날씨만 흐려도 쇳덩어리 박은 자리가 쑤신답니다. 선생님, 나 수술 안 받을 걸. 그냥 그 뻐근한 거 참고 살 걸. 제가 MRI 사진을 달라고 했습니다. 수술 전 찍었던 그 사진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수술할 정도가 아니었어요. 73세면 이 정도 디스크는 누구나 있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60세 이상 성인 10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MRI 찍으면 9명은 디스크 탈출 소견이 나옵니다. 근데 이 9명 중에 실제로 허리 아픈 사람은 3명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냐고요?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어도 안 아픈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73세면 디스크 있는 게 당연해요. 얼굴에 주름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의 척추를 100년 된 한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둥에 금 가고 석갈에 휘고 대들보 삐걱거리는 게 무너질 징조입니까? 아니에요. 100년을 버텨온 증거죠. 근데 MRI 찍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금 갔어요. 여기 휘었어요. 여기 뒤틀렸어요. 빨간 펜으로 쫙쫙 그어버립니다. 그럼 주인은 불안해집니다. 이거 고쳐야 하나? 그래서 리모델링 시작합니다. 기둥 뽑아내고 석갈에 갈고 대들보 교체하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집이 더 빨리 무너집니다. 원래 멀쩡했던 구조를 건드려 놨으니까요. 2019년 미국 정형외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있습니다. 73세 이상 요통 환자 5,0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A그룹 MRI 찍고 필요하면 수술, B그룹 MRI 안 찍고 물리치료와 걷기 운동만. 5년 후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두 그룹 다 허리 통증은 비슷하게 좋아졌습니다. 차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A그룹은 30%가 수술을 받았고 그중 40%는 수술 합병증으로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B그룹은요? 한 명도 수술 안 받았고 5년 후 삶의 질이 A그룹보다 더 높았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MRI는 필요 없는 수술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수술은 오히려 삶을 망친다. 허리 아프면 뭘 해야 하냐고요? 간단합니다. 매일 20분씩 걸으세요. 물리치료 받으세요. 스트레칭 하세요. 이게 답입니다. MRI 80만 원 쓸 돈으로 편한 운동화 사시고 물리치료 받으시고 수영장 등록하세요. 언제 MRI 찍어야 하냐고요? 딱 두 가지만입니다. 첫째, 다리에 마비가 와서 발을 못 움직일 때. 둘째, 대소변을 못 가릴 때. 이 두 가지 응급 상황 아니면 MRI 찍지 마세요. 사진 한 장에 인생 망치지 마시라고요. 자, 네 번째 검사 갑니다. 이건 남성분들 귀 쫑긋하셔야 합니다. 73세 이상 남성의 전립선암 검사 PSA. 작년 봄 74세 이상훈 어르신 건강검진에서 PSA 수치가 5.2 나왔습니다. 정상은 4.0 이하래요. 비뇨기과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전립선암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직 검사 받으셔야 해요. 전립선암이라는 말에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얘지셨습니다. 조직 검사 받으셨어요. 결과 전립선암 1기. 글리슨 점수 6점. 저등급 암. 의사 선생님이 세 가지 선택지를 주셨습니다. 수술, 방사선 치료 아니면 지켜보기. 선택하세요. 어르신은 당연히 수술을 선택하셨죠. 암인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한 달 후 전립선 적출 수술. 4시간 걸렸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암은 다 제거됐어요. 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수술 후 한 달, 어르신은 기저귀를 차고 다니셨습니다. 요실금이 온 겁니다. 기침만 해도 소변이 새어나왔어요. 6개월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평생 패드를 대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치명적인 건 남성 기능을 완전히 잃으셨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된 거죠. 어르신은 제게 이러시더군요. 선생님, 나 암 제거하고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사실 알려드립니다. 전립선암은 거북이 암입니다. 진행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요. 특히 저등급 전립선암은 10년에 일 잘할까 말까 합니다. 80세 남성을 부검해보면 70%는 전립선암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중 99%는 전립선암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평생 모르고 사신 거죠. 미국 국립암연구소 데이터입니다. 73세 이상 저등급 전립선암 환자 1만 명을 추적했어요. 수술한 그룹과 수술 안 한 그룹. 20년 후 생존율이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술한 그룹의 50%는 요실금으로 기저귀를 차고 70%는 성기능을 잃었습니다. 미국에서는 73세 이상한테 PSA 검사를 아예 권하지 않습니다. 의료보험에서도 안 해줍니다. 왜냐고요? 득보다 실이 1000배 크니까요.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해보세요. 기저귀 차고 27년 사시겠어요? 아니면 전립선암 있는지도 모르고 건강하게 27년 사시겠어요?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검사 갑니다. 이건 정말 제가 도시락 싸들고 말리러 다니고 싶은 검사입니다. 73세 이상의 대장 내시경.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로 제발 받지 마세요. 작년 겨울 75세 장미숙 할머니 친구분이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날 밤부터 잠이 안 오셨답니다. 나도 검사 받아야 하나? 다음날 바로 병원 갔습니다. 선생님, 대장 내시경 예약해 주세요. 제가 말렸습니다. 할머니, 증상 있으세요? 대변에 피 섞여 나오거나 체중 갑자기 빠지거나? 아니요. 근데 불안해서요. 친구가 갔는데 결국 내시경 받으셨습니다. 시술 중이었습니다. 내시경이 대장을 지나가는데 탁 소리가 났습니다. 대장이 찢어진 겁니다. 의학용어로 천공. 응급수술 들어갑니다. 장미숙 할머니는 배를 갈라서 찢어진 대장을 꿰매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 금식, 링거로만 버티셨죠. 더 비극적인 건 내시경 검사 결과였습니다. 용종 없음, 이상 소견 없음, 멀쩡했던 겁니다. 검사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통계 하나 알려드립니다. 73세 이상이 대장 내시경 받다가 장 천공이 생길 확률 1000명 중 7명, 50대가 받다가 천공될 확률 1000명 중 1명, 7배입니다. 나이 들면 장벽이 얇아져서 쉽게 찢어지거든요. 그럼 대장암 검사가 필요 없냐고요? 천만에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해요. 대장 용종이 암이 되는데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걸립니다. 지금 73세인 분에게 용종이 발견됐다 한들 그게 암이 되어서 생명을 위협하려면 88세는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88세까지 살 확률과 지금 내시경 받다가 장 터질 확률, 뭐가 더 높을까요?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65세 전에 대장 내시경 받으셨고 그때 깨끗했다면 이제 명예 졸업하세요. 73세가 넘어서 한 번도 안 받으셨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만 받으세요. 그리고 이 3가지 증상이 있을 때만 받으세요. 첫째, 대변에 선홍색 피가 섞여 나올 때. 둘째, 이유 없이 체중이 10kg 이상 빠질 때. 셋째,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가며 한 달 이상 계속될 때. 이 3가지 아니면 친구가 대장암 걸렸든 TV에서 검사하라고 하든 무시하세요. 자, 여기까지 5가지 검사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대체 뭘 하라는 거야? 검사도 하지 말고 병원도 가지 말고 이러실 겁니다. 아닙니다. 진짜 투자할 곳이 따로 있습니다. MRI 한 번 찍을 돈 80만 원으로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바꿀 수 있는 3가지 투자처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싱그릭스 대상포진 백신.
대상포진 걸려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옷만 스쳐도 칼로 베는 것 같고 밤에 잠도 못 잡니다. 보건소에서 맞은 옛날 백신 예방률 50%밖에 안 됩니다. 70세 넘으면 40%로 뚝 떨어지고요. 싱글릭스는 예방률이 97%입니다. 두 번 맞는데 50만 원 정도 듭니다. MRI 사진 한 장 남기시겠어요? 아니면 대상포진 지옥에서 97% 확률로 탈출하시겠어요? 두 번째, 단백질과 걷기. 나이 들어서 비틀거리는 건 병이 아니라 근육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매일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손바닥만큼 드세요. 그리고 하루 20분만 걸으세요.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20분 걷는 사람은 안 걷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30% 낮습니다. MRI 찍을 돈으로 질 좋은 소고기 사시고 편한 운동화 사세요. 세 번째, 복부 대동맥류 초음파. 특히 6575세 남성분들, 담배 피우셨던 분들. 이거 하나만큼은 꼭 받으세요. 뱃속 가장 큰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병인데 증상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면 10분 안에 돌아가십니다. 초음파로 쉽게 발견되고 미리 발견하면 간단하게 막을 수 있어요. 평생 딱 한 번만 제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병원 가셨을 때 의사가 검사 한번 해보시죠 하면 거절하기 힘들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의사 기분도 안 상하게 하면서 내 몸은 지키는 마법의 질문 3가지 알려드립니다. 수첩에 적어가세요. 질문 1 선생님, 이 검사로 병을 찾아서 치료하면 제가 더 오래 살 수 있습니까? 만약 의사가 우물쭈물하거나 글쎄요 라고 하면 그 검사는 안 받아도 됩니다. 질문 2. 이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데 몇 년이나 걸립니까? 효과 보는데 10년 걸린다고 하면 80세 어르신에게는 의미 없는 치료입니다. 남은 시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낼 필요 없어요. 질문 3. 지금 안 하고 나중에 증상 생겼을 때 해도 늦지 않습니까? 대부분 노인성 질환은 늦지 않습니다. 증상 생겼을 때 치료해도 결과가 똑같다면 굳이 미리 찾아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3가지 질문, 이게 바로 과잉 진료의 늪에서 여러분을 구해줄 생명줄입니다. 박영호 어르신 기억하시죠? 그분은 이제 어떻게 지내실까요? 3개월 만에 돌아가셨다고 했죠. 장례식장에서 따님이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 검사만 안 받았으면 지금도 손주들이랑 공원 산책하고 계셨을 텐데.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의료계가 싫어하더라도, 동료 의사들이 욕하더라도 진실을 말하겠다고. 여러분의 몸은 80년 된 골동품이 아닙니다. 80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디고 살아온 기적입니다. 여기저기 금 가고 색 바래고 삐걱거리는 건 고장이 아니라 훈장입니다. 비바람 견디고 자식 키우고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 제발 그 훈장을 병이라고 부르며 칼을 대지 마세요. 핵심만 3가지 기억하세요. 첫째, 73세 넘으면 증상 없는 검사는 독입니다. 소변 검사, 심전도, 척추 MRI, 전립선 검사, 대장 내시경. 득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둘째, 의사에게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3가지 질문이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셋째, 병원비 아낀 돈으로 진짜 건강에 투자하세요. 백신, 단백질, 걷기, 그리고 복부 대동맥류 초음파.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제가 앞으로도 병원이 말해주지 않는 진실들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에 1이라고 숫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병원 의존을 끊고 진짜 건강 독립을 시작하실 분들이요. 그리고 이 영상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세요. 카카오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박영호 어르신처럼 되지 마세요. 최순자 할머니, 정태수 어르신, 김동철 어르신,
이상훈 어르신, 장미숙 할머니처럼 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훨씬 건강합니다. 병원 가지 마시고 공원 가세요. 검사 받지 마시고 친구 만나세요. MRI 찍지 마시고 맛있는 거 드세요. 그게 진짜 장수의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25년차 내과 전문의 이준혁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